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뜨거운 감자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아닐까요? 벌써부터 증거금이 50조를 넘어서면서 이러다가는 한 주도 못 받는 청약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조금 전에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또 IPO에 대한 기대감을 들끓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전체적인 제약업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또 관심도 살짝 멀어진 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흥행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저희의 우려와는 정말 달리 오히려 더 청약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무려 1275대 1의 경쟁률을 수요 예측에서 보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지난해에도 SK바이오팜이라든가 빅히트 뭐 이런 회사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청약에서는 굉장히 가치 밸류를 높게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느냐, 확대할 수 있느냐가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백신 개발에서 선두자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노바백스 뭐 이런 회사와 위탁 생산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공급원으로서 글로벌 확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도 그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실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하면 흥행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재미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을 보느니 차라리 따상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뛰어드는 것 같은데 저희 은님이 여러분들은 다들 청약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했더라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거는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떤 회사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본의 그 SK그룹에 SK케미칼이 있는 회사고요. 뭐 상장된 회사이기 되는데 그 일정 부분에 이제 백신 사업부가 2018년에 독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그 바이오사이언스는 기본적으로 백신 전문화된 회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굉장히 그 뭐랄까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소위 L 하우스라는 그런 그 어떤 최첨단의 백신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노바백스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단백질 기반의 백신인 노바백스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유전자 제조합 백신 이런 부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뭐 생산량이 연간 500 도수 정도 뭐 굉장히 많은 양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굉장히 경쟁력 측면에서 확보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전에는 약간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강자라는 그 인식이 있다가 최근에는 진단키트 그리고 뭐 마스크에 대한 강자 이러다가 다시 한번 CMO가 부각되고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백신 그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잖아요. 점점 제약 산업이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혹자들은 이번에 이제 그 다국적 기업과의 백신 이제 CMO 위탁 생산 계약만 해가지고 사실 뭐 어떤 이후에 모멘텀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 직접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CMO만 했을 때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뭐 자체적으로 그 어떤 생산이라든가 R&D를 기반한 그런 백신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저가 중심의 백신 공급원으로서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진출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독감 사가 백신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요? 이게 그 대상포진 백신이라든가 이렇게 프리미엄 백신 쪽으로 연구 개발과 시적으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를 경험을 했는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독감 사가 백신을 갖다가 이제 조달로 국내에 그런 백신들을 공급을 해다오 해가지고 바이오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국내에 보니까 이러한 그게 조건이 뭐냐면 WHO의 PQ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PQ를 받는
프리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WHO에서 GMP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가 보니까 SK 케미칼, 그 당시에는 SK 케미칼이랑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두 군데더라고요. 이제 그 양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물량이 올해까지 2020년, 21년까지 이미 확보된 상황이고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뭐 이와 같이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렇게 백신이 이제 뭐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이런 백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자체 개발한 백신들도 네.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칭이 너무 길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번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보니까요. 지금 마감 임박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일단 청약 증거금이 34조,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은 넘어섰고 네. 아직 빅히트랑 카카오 게임즈는 넘어서지 않은 상황인데 뭐 이 추세라면 넘을 수도 있고 넘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국내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큰데 기업 자체에서 우리에게 자꾸 실망을 주는 것 네. 같아요. 이유가 네. 무엇일까요? 최근에 이제 실망보다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제 백신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네. 거기에 가능성을 많이 보였는데 글로벌 수준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뭐 국내에서도 세치련이 치료제를 개발해서 출시를 했긴 했지만은 이제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사그러지면서 뭐랄까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보는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이지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뭐랄까 미래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서 시장에서 그렇게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지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런 가능성을 또 한번 제시를 하고 시장에서도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면 네. 추가적으로 다시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 그래서 이제 옥석들을 가리고 거기에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라는 산업이요. 일반 투자자분들에겐 굉장히 생소하고 임상 과정에 대해서 뚜렷하게 시시각각 발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투자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성장성을 또 누구보다 주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다 보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은님께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로 인해서 CMO 기업의 주가가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라고도 글을 올려주셨고요. 뭐 스크바사로 줄여서 이야기하세요라고 하는데 이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풀 네임으로 풀 명칭으로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원장님, 전 이 의견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게요. 최근에 우리가 CMO라고 하면은 녹십자가 네.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죠. 모더나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네. 점점 그 글로벌 제약사하고 손잡는 기업들, CMO, CDMO 기업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다른 글로벌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단연 탑인가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그 어떠한 이런 제약 바이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게 바로 위탁 생산에 있어서의 경쟁력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든 거를 생산하고 R&D를 하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네. 보다 효율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 거기에 하나의 축이 아웃소싱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CMO 비즈니스 좀 더 나가서 이제 CDMO 디벨롭까지 하는 그런 축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 자체 그런 측면에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존에 이제 반도체의 기술을 결합시켜서 그런 최첨단의 이제 공장을 또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확대되면서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어떤 바이오의 생산 기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MO 비즈니스 자체가 자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도 있지만 어떤 지배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축
신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녹십자 모더나 이야기 드렸는데요. 녹십자가 모더나와 하는 거는 일단 유통을 담당하기로 했고요. 위탁 생산에 대한 가능성까지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해보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결과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19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한 정말 필요하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산업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고령화 때문에 또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산업인데 제약바이오 기업들 투자 시에 무엇을 보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아나운서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간의 이제 공공재의 역할, 공익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어떤 사회 안전망 그리고 또 이 공공보험 체계에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산업으로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앞으로 미래에 우리의 먹거리 그래서 빅3 산업 중에 하나 포함된 부분이 제약바이오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잘 부합하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에서 임상을 하고 특히 이제 질환 측면에서는 항암제라든가 아니면은 치매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희귀약품을 중심으로 한 그런 특화 전략을 보유한 기업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해외에서 굉장히 임상들이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도 요즘에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맥락에서 자사가 또 이 플랫폼을 보유를 함으로써 신약의 파이프라인을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기업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미래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또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와 함께 제약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원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